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준비시키신 학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실 학교입니다. 우리 역사적인 첫 입학 전형 설명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를 저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영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함께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고, 내년 첫 개교를 앞둔 첫 입학 전형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들로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준비위원장인데요. 정식 이름은 개교준비위원장이고요. 2017년 7월에 교회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하고 설립준비위원회로 출발해서 중간에 개교를 결정하고 개교준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선생님들과 모시고 저희들 4년간 준비한 학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용하셔서 준비하신 학교입니다. 제 인사말을 첫 시작은 함께할 선생님들 인사하고 저들이 내려가면 제가 인사말 조금 더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6분의 선생님들 개교준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개교준비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의 그 정체성 그대로 저 같은 평신도 집사님 3분, 그리고 선교사님, 목회자님 3분, 그리고 선생님들 6분, 행정을 도와주실 선생님 1분, 이렇게 13분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전영일 선생님부터 함께 인사할까요? 자,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고요. 이분들이 그냥 선생님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교 준비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학교 이름 후보로 생각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원천 하나 기독학교는 PPT 자료에 있는 대로 원천교회에서 세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독교육을 소명으로 생각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공동체 내에서 공모하여서 어떤 학부형께서 제안하신 이름을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후보로 생각했던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12제자학교입니다. 12제자학교. 저 선생님들 그냥 선생님들이 아니고 내가 맡은 12제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키우겠다 하는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받아들인 선생님들입니다. 저분들과 함께하는 이 학교가 내년 개교를 앞두고 오늘 첫 입학 전형 설명회를 개최하게 돼서 저부터 정말 감격스럽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더 그려질 정말 멋진 아름다운 학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학교가 어떻게 그려질지 기대가 매우 큽니다.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오셨지요? 네. 그러면 이제 저 선생님들이 학교를 설명하고 입학 전형이니까 전형 전문가 전영일 선생님께서 전형 일정을 비롯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여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튜브로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중계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늘 서로 마음이 또 잘 모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 철학 그리고 교육과정의 목표 또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이미 학교 설립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 또 안내 자료를 통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지난번 그 학교 설립 설명회에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질문하셨던 것들 답변 드리고 또 입학 전형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자료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밴드로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교육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0학년에서는 주제 통합 프로젝트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11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에 집중하면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와 저녁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하거나 동아리 활동 또 프로젝트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녁까지 공간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제 통합 프로젝트 이게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독서와 토론을 바탕으로 팀과 함께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꼭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되 확장적이고 도전적인 주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교육 목표에 맞는 수업의 구조 그리고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코치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지금 매주 모여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1학년으로 올라가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서 여러 교과들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커리큘럼을 직접 구성하여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물론 과목을 선택하는 그 과정이나 그런 학생들의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과 함께 상담하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삶과 학문이 연결된 구체적인 교과를 저희들이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과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유연합니다. 그게 저희들의 장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과목들을 구성하겠습니다. 저희가 은사개발 과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부분은 자신의 은사 또는 관심 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그런 과목들, 예를 들어서 예술, 스포츠, 또 그래픽 디자인 같은 그런 실용적인 예술 분야, 또 드라마, 보드게임 개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 교과에 대한 필요, 또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 기초 또는 심화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런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과목들은 방과 후 과목으로 개설이 돼서 별도로 운영하곤 합니다. 그런데 원화구에서는 이런 과목들도 정규 이수 과목으로 이수 학점으로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따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 수요를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더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선택 과목이 많이 개설이 되겠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인력이나 재정의 그 한계로 인해서 선택 과목을 일부만 개설하고 있죠. 원화고에서는 저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강사 풀 또 자원봉사 풀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많이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전문 분야의 과목들, 전문 분야의 그런 지식들 또 그런 경험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그런 과목들을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새롭고 유연한 수업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력을 열심히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10학년 때는 2명, 3명 아주 소그룹으로 그룹이 되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요. 11학년에서부터는 개인적으로 스스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연구 프로젝트도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입니다. 자료집을 발간할 수도 있고요. 또 전시하거나 또 블로그를 개설하거나 학생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거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등 그 결과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수십 건의 문제집을 풀면서 문제를 빨리 잘 푸는 아이,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아서 조사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아이들 말입니다. 이 교과 외에 우리가 흔히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창의 활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동체 예배, 또 엑스턴십, 공동체 캠프, 또 아웃리치, 동아리 활동과 같은 이 창의 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입니다. 또 이것은 굉장히 그 원하고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고 또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싶습니다. 원하고에서의 그 배움을 생각하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삶, 영성, 또 관계, 팀, 프로젝트. 이것은 중앙기독학교의 기독성, 또 협동성, 또 창의성에서부터 출발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학교 그리고 배움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 또한 삶으로 배워가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교육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하고는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또 성적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또 진학을 넘어서 진짜 인생을 배우는 살아있는 진짜 인생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원하고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원하고에 가면 공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등급, 2등급 이런 치열한 경쟁과 압박으로 공부하는 것, 또 진학의 수단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지필고사를 최소화하고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제로 이수한다고 해서 학업 분량이 적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과정을 다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더 깊고 더 넓은 영역을 공부합니다. 더구나 원하고에서의 공부는 많은 책들을 읽어야 하고 또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해야 되고 또 팀과 함께 논의하고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양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고등학교를 준비하는 저희 선생님들이 매주 모여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읽어야 될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7월에 원하고 합격이 합정이 되면 3학년 2학기는 좀 설렁설렁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7월에 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제가 함께 그 사전 과제가 함께 부여될 것입니다. 중간중간 선생님들이 점검도 할 거고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어서 원하고 선택한다거나 또 합격이 됐으니까 이제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학업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겠습니다. 또 학업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전 과제 분량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네. 대학 진학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또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어도 대학 진학이 좋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묻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선 원하고 재학생들은 학력 인정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검정고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과목도 개설할 수 있고 또 원하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대안학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검정고시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크게 에너지를 검정고시 준비하는데 크게 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학 입시가 크게 수시, 정시 이렇게 나뉘는데요, 제도적으로 검정고시로 모든 전형의 지원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있다가 이번에 복귀했는데요, 제 막내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그 필리핀의 학교에 10학년을 마쳤습니다. 8월에 11학년이 시작이 되는데 다시 필리핀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8월에 고졸 검정고시를 한번 보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마침 원하고에서도 검정고시를 보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전형 요강들을 다 샅샅이 좀 살펴봤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생활기록부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검정고시만 가지고는 지원이 막히는 학교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대신에 논술 실기 전형이랄지 또 수능을 보게 되면 문은 더 많이 넓어지더라고요. 대안학교가 모든 전형에 지원하기 어렵다, 그런 한교도 있습니다. 반대로 검정고시 점수를 내신 점수로 환산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교과전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논술 전형이랄지 그리고 정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학생 개개인에게 정말 적합한 전형 방법을 찾아서 대학 진학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학 지도를 위해서 주변 기독 대안학교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원하고가 대안학교로서는 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요, 기존 학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 전형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사 운동 벌써 20년 이상을 하면서 많은 대안학교 선생님들과 인맥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또 제가 또 실제적인 부분은 또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학교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국회에서 작년에 대한교육기관 지원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개교하는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법적 테두리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또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희망에 따라서 국내 대학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외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우리 학교 장점을 살려서 외국 대학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기 때문에 이 사교육에 대한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사교육에 대해서 많이 묻기도 하고요. 원하고에서는 독서와 토론이 또 기본이 되는 주요한 활동이고, 또 문제풀이가 아닌 또 문제 해결을 위한 팀 프로젝트와 같은 활동이 중심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이 큰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 성적을 위한 치열한 경쟁보다는 공동체적 협력 또 실천이 더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또 공부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또 주체적으로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원하고에서 바라는 학생상이기도 합니다. 일반고에 진학한 제자들이 가끔 학교에 와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다 배웠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곤 한다, 이런 하소연을 하곤 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10년 전에도 들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 보면 사교육의 아성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또 공교육이 얼마나 또 많이 변화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립학교에서 12년 동안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 진학 지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아이들의 다양한 수준과 필요보다는 그 평균적 수준에 맞춰서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업을 따라오는 거는 상위 몇 퍼센트 학생들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학원이나 과외는 이제 학생의 필요에 맞춰서 설명을 해주고
또 끌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교육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 자체가 나쁘고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영역에서 학생의 주도권과 또 공부하는 힘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점, 또 학교 교육 활동에 있어서 학교의 가치와 또 우선순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주도성,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학생이 다 알아서 하라고만 내버려 두지는 않고요. 또 수학이나 영어 이런 과목들 기초 심화 과정 많이 열어서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영역에 있어서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담당 교사와 상의 후에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가장 좋은 답을 찾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원하고는 국제학교인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외국 유학을 위해서 별도의 국제반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법이나 영어 독해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 세계 시민으로서 자유롭고 활발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합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 한글로 된 자료, 한글로 된 교과서 이런 거에만 국한하지 않고 영어 자료들도 많이 활용할 것이고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다수 개설할 예정입니다. 저도 과학 수업을 해보지만 자료들을 검색해 보면 그러니까 한글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또 영어로 된 자료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벽을 넘어서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영어에도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영어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본인의 노력은 또 부단한 노력은 물론이고요. 또 학교 차원에서도 그 영어 실력을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입학 전형 단계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입학 전형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했는데 또 제 이름이 전형일이다 보니 네, 입학 전형 전문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지루하시지는 않으시죠? 네. 이번에 학생을 선발하는 거는요, 중앙기독중학교와 원천교회 우선 전형입니다. 이는 중앙기독학교의 교육 철학을 따라서 그동안 배우고 자란 학생들을 진급 개념으로 그리고 원천교회에서 설립하는 교회로서 또 원천교회 자녀들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먼저 선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기독교적 교육 철학에 동의하고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이라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우선적으로 선발하려고 합니다. 네, 선발 기준을 말씀드리면 서류 50% 그리고 면접 50%로 정했습니다. 전형을 통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영역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성장, 또 협동성, 정직성과 같은 내적 성숙, 또 그리고 학업 태도, 또 학업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평가하고자 합니다.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하게 되고요. 제출 서류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입학 원서, 학업 계획서는 그 원하고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받아서 작성 후에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에서 작성해서 문서 그대로 업로드 하셔도 되고요. 원하시면 출력해서 펜으로 쓰신 다음에 스캔해서 업로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입학 원서에 담임 선생님 연락처 쓰는 란이 있는데요. 원서가 접수가 되면 담임 선생님들께는 추천서를 쓸 수 있는 링크가 따로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추천서를 쓰시게 되고요. 그러니까 미리 선생님께 추천서 링크가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업계획서는 자기소개, 또 중학교 시절에 성장해온 경험들, 그리고 고교 진학 후에 학업계획, 또 진로계획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글자 수를 잘 확인하셔서 잘 정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서류가 있는데요. 중기중 우선 전형 중에 특별 전형 대상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특수교사와 상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다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모든 학생이 하나님이 주신 다양성을 이해하고 또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기 위한 그런 교육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 또 다문화 학생 등 더불어 함께 배우는 통합교육은 우리 학교의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원천교회 우선 전형 대상자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학교 행정실에서 원본 대조필 하셔가지고 발급받으신 다음에 문서를 스캔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목회자 추천서는 지원자 부모님께서 온라인 양식에 입력을 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이 원천교회 목회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확인 후에 최종적으로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천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학생이 준비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당연히 스스로 자신의 중학교 생활을 돌아보면서 본인이 작성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접수하신 후에는 전형료를 납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꼭 학생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나도 원하고 다니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 이름으로 내시면 안 되고요. 네. 7월 9일에는 1차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게 되고요. 동시에 면접 일정, 아무개 학생은 언제 면접이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함께 공지할 것입니다. 아마 학생들이 많이 긴장할 텐데요. 심층 면접에서는 학생들은 자신의 그 학업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따로 발표를 위해서 슬라이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작성했던 학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자신감 있게 발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의 질의응답 5분 내로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7월 21일 수요일에 있고요. 학교와 입학처 사이트를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부터 등록비 지금 50만 원 이렇게 납입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입학 전에는 등록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모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한 광고 감독이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험하지 않은 것은 결코 위대하지 않다. 마키아벨리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대안학교를, 특히 고등학교를 대안학교로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학생 입장에서 또는 부모님 입장에서 어쩌면 익숙하고 안정된 곳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해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길이 위험한 길 또는 도전의 길, 그 이상을 넘어서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한 명 한 명 제각각 다른 매력과 가치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화고에서 다양한 도전과 사례들이 많이 나오기를 갈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앞에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들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학생도 없고 또 아무런 성과도 없는 원화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고대하면서 기도해 오셨던 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아마도 중앙기독학교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CCA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또 바로 헌신적인 교사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탁월한 가르침은 물론이고 또 인격적인 성품과 관계,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들입니다. 제가 사춘기를 보내던 시절에 말수가 급격히 줄고 또 부모님이 뭘 물어보시면 불퉁거리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새벽녘이면 제 머리맡에서 기도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냥 자는 척을 했지만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학교는 기도하는 학교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중학교 온라인 수학공 학부모 기도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부모님들이 온라인이지만 모여서 학교와 교사 또 학생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또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었고 마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살아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하고도 역시 기도하는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이제 원서 접수를 하고 또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단순히 학생을 뽑는 과정, 누구를 뽑고 누구를 탈락시키고 이런 과정을 넘어서서 지원하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첫 과정에 함께 참여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